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또다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원, 음식점에 이어서 인천에선 초등학교에서까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4차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특히 전파력이 높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더 걱정스럽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뉴스원의 정준욱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휴가철을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면서 4차 유행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확산이 빠른 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튀어나와 있는데 네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결합하면서 우리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에 침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형이 생기고 또 표면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세포에 더 잘 달라붙고 더 침투가 잘 되게 변이가 되면서 더 전파력이 높아지는 그런 변이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가 생기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파력이 증가하는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그중에서 특별히 더 전파력도 높고 또 우리가 항체라든가 백신의 효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우려가 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주요 우려되는 변이 바이러스는 4종,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고 베타 같은 경우에 남아공, 감마는 브라질, 그리고 델타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되겠는데 네. 우리가 지난 3, 4월에 인도에서의 아주 대유행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는데 그때는 인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든지 또 종교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모인다든지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전파가 확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아주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인도를 휩쓸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또 우세종이 되고 또 인도 주변의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를 지금 휩쓸면서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에 전파가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우세종,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을 제치고 가장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지금 현재 등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전파 양상에 전파 확진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3초만 같이 있어도 감염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전파력이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감염이 될까 좀 의아스러웠는데 그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감염이 일어난 역학조사를 할 때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진짜 5초, 10초 정도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쇼핑센터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감염이 일어났다든지 네. 또 중국에서 이제 서로 같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이용한 화장실을 다른 사람이 14초 후에 마스크를 안 쓰고 사용했을 뿐인데 감염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스치거나 공중에 있는 비말을 통해서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굉장히 감염력이 높은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마스크와 얼굴 틈 사이로도 얼마든지 비말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특히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게 작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내에서 2m 정도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비말이 튀어나가는 거리에 한계가 있는데 작은 비말은 우리가 좀 공중에 떠서 멀리 떠갈 수가 있는데 그 작은 비말에 있는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어느 식당에서는 5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도 감염이 됐다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는 환경, 특히 식당이라든지 카페, 주점 또 우리가 좀 거칠게 호흡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밀폐된 환경에서는 특히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서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 되겠고요. 네. 또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또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서는 누가 다른 사람이 쓰고 난 다음에 그 공기 중에 비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마스크 잠깐 벗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증상도 좀 다르다고 하던데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의 특징은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을 많이 했고 네. 델타 변이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걸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비특이적이고 가벼운 증상, 열이 나거나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그다음에 목이 아프다든지 또 피곤하다든지 이런 애매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거나 이제 위중증으로 되게 되면은 증상이 심해지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경미하니까 검사를 좀 늦게 받거나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경미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건 증상이 경미할 수 있는 것은 비단 델타뿐만 아니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지금 하루 1000명 확산세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주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636.3명이 지역사회에서 확진이 됐거든요.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상으로는 3단계, 그러니까 수도권 500명 이상을 이미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는 2.25 수준인데요. 이 기초 재생산 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하죠. 네. 이 1일 초감에 백신이 맞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며칠 내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대를 넘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 2.25가 하루 아닌 또 2.3, 또 2.4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면서 이게 1이 넘는 상황에서는 증가세를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부는 또 최근에 수도권 확산세의 주도인 원인으로는 20대에서 30대, 즉 백신 미접종 연령층의 확진자 수 증가를 뽑았는데요. 6월 30일부터 4일까지 일주간 수도권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20대가 4.1명을 가장 많았고요. 네. 30대가 2.7명, 40대가 2.6명, 50대, 10대가 각각 2.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 2, 3차 유행에 비해서 이 확산 속도 많이 빠릅니까? 네, 상당히 빠르게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델타 변이가 옷깃만 스쳐도 정말 감염이 될 수 있는 만큼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빠른 거를, 그러니까 시계를 거꾸로 한 6개월 전에 돌려봐도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이죠. 이때보다는 확산수가 상당히 빠르고 있고, 그리고 젊은 층이 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산이 더 빨리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3차 유행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학원 음식점은 물론이고요. 또 인천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인천 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인주 초등학교죠. 미추홀고 있는 학교인데요. 이 누적 확진자 수가 7일 기준 총 42명이 됐어요. 인천 확진자 38명의 타 지역 확진자 4명이 포함됐는데요. 이 4명에는 외부 강사 1명, 그리고 외부 강사 자녀 2명, 그리고 학생 1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 해당 감염지는 5일날 학교 학생 2명이 확진되자마자 이제 검사를 전체를 다 해보니까 이 누적 확산이 현재 42명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현장에 제가 가봤거든요. 갔는데 이제 부모들까지 이제 가족들까지 다 모여서 3,000여 명이 지금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온 아이들 할머니부터 해서 다 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당시 초등학교 원인이 무엇일까를 발표 보니까 어쨌든 아이들이니까 날씨가 최근에 덥지 않았습니까? 장마가 밑에부터 시작했으니까 위에서 좀 더웠는데, 이때 당시 뭐 민속놀이를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끼리 뭐 독서 토론 수업,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이 독서 토론 수업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에 의한 뭐 감염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한 3가지 정도 했는데, 결국에는 마스크 쓰지 않았으면 누군가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누군가 감염이 됐지만 마스크 쓰지 않은 상황에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방역당국은 이 지난 3월 대유행 이후에 확산세가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퍼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지요. 지난 1, 2, 3차 유행 때보다 지금 더 무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네, 앞서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 3차 유행보다 더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미 많은 진행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역학조사에서 고리가 끊기게 되면 결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누구에게서 감염될지 모르는 감염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 또 젊은 층에서 증상이 경미하다 보면 감염 불명 경로의 감염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계속 N차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높겠고요. 특히 수도권의 특성상 사람들이 쇼핑센터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무래도 혼자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식당 같이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서는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감염될 수가 있는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다행인 것은 그 3차 유행 때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30%가 1차 접종을 맞으시고 11%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조금 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가 감염 전파를 예방할 만큼 즉 집단 면역의 효과를 이룰 만큼의 예방률 접종률은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다 예방 접종을 많이 맞으실 때까지는 보다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좀 당분간 2달만 자제를. 네. 자제해 주신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는 꾸준히 이 지역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재를 해왔는데 이번 확산이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확산되는 부분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정부 쪽에서도 이런 백신이 계속 확보가 되고 맞는 그 속도가 좀 늘어났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예방 접종을 했지만 결국 젊은층은 접종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마치 이 젊은층들이 자신이 접종을 받은 것처럼 아니면 주변에서 받았으니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활동하는 게 많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7일부터도 야간에 한강 주변에서 술을 먹는 거 단속한다는데 또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 건 또 단속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단속 같은 것이 강하게 할 땐 강하게 되는데 이건 되고 이건 또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어쨌든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최근 1주간에 수도권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9.3%가 변이에 감염이 됐거든요. 네. 어쨌든 표본검체 252건 중 99건이 변이에 검출된 건데 그 19명 중에 4명이 이 변이에 감염된 거거든요. 이 부천 같은 경우도 1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델타 변이 관련돼서 그 감염 변이자는 어학원 관련 확진자로 나왔는데요. 최근에 또 이 부천과 또 인천 부평 같은 거 보면은 도우미들이 또 확진을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도우미는 또 50대, 60대거든요. 또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이 지역 사회에 이미 이 코로나가 많이 걸렸고 이제 폭발한 것이 아니야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 접종이 늘면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참 컸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는 다시 이 등교 수업이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천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일단 교육 당국은 일단 수도권 학교 밀집도 3분의 2 기준처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다른 방이 없고 오늘 8일이죠. 이제 교육당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7일날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단의 불거리 인주초등학교 사태에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요. 아직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나오지 않았지만 이 외부 강사에 의한 감염도 무시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외부 강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참 지금 문제는요. 이 대책이 많지 않다는 거겠죠.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대책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 거리두기의 경우는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예방접종은 우리가 백신 물량을 이제 확보를 우리가 좀 조기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렇게 지금 7월 초에 좀 백신이 부족할 것이 좀 예상이 됐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신 확보를 좀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서 얀센 백신이라든지 이스라엘로부터 파이자 백신이라든지 네. 그래서 100만에 70만에 한 170만 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긴 했는데 우리가 보다 좀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백신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백신을 좀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것을 한 2달 정도만 조금 연기했다가 늦췄다면은 우리가 보다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한 상태라면은 우리가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걱정을 좀 덜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방역 피로도를 말씀하시는데 힘들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3차 유행 때는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은 지금 우리가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2달이라는 2달 정도만 우리가 좀 견디면은 많은 분들 8천만 회를 접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적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로감을 마지막으로 좀 극복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조금 더 강력하게 유지해 주신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한다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예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방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중증, 사망으로 가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 네. 그리고 하나는 내가 감염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벼운 감염이라도 안 되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두 가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증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2차 접종을 맞게 되면은 매우 효과가 좋고요. 내가 걸리지 않는 확률은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라마다 조금 감염 예방 효과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64%다, 영국에서 뭐 88%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연구가 이루어진 나라의 환경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가 30%로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1차 접종만 해도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8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30%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방 접종을 서로 끼리끼리 한 분들끼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마스크 착용을 좀 덜하고 같은 모임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예방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 전파를 가족에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방 접종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은 11월까지 접종률 70%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조금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지금 방역 당국 대책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월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 백신 스와프를 통해서도 백신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7월 달에는 1,000만 회분, 그리고 8월 9월 때는 7천만 회분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결국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만큼 정부 당국에서 어쨌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정부 당국은 이제 스와프를 걸 통해서 어쨌든 백신을 빨리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8월 달에 또 50세 대상자들도 이제 주사를 백신 접종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또 고3 학생 및 대입 수험생들도 8월 중에 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집단 면역에는 빨리 올리려고 지금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방역 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델타 변이 유행 초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대책을 좀 세워 나가야 할지, 지금 휴가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장 위험한 지점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데요. 네. 지금 비수도권은 이미 1단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모르는 변이 발생가 시작이 됐다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수도권의 어떤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서 비수도권을 확진되는 것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그 지역의 확진세를 잘 모니터링해서 보다 조금 증가세가 의심이 되면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매우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철 이동에 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름이라 워낙 날도 덥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벗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접종 완료한 분들 마스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하신 분들끼리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신 분들 중에서 돌파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고, 네. 하지만 돌파 감염이 접종하신 분에게 전파가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고, 또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감염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주는 바이러스 양이 적고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이 줄기 때문에 비교적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접종률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돌파 감염이 생기면 그것이 비접종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접종 완료하신 분들도 마스크를 좀 써주시는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